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세계 최초로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뉴럴링크의 첫 제품은 텔레파시다라고 하면서 생각만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기술의 진화인 겁니다. 물론 지금은 고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사지가 마비된 환자나 시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일반인처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적 개념이 1차적인 목표겠지만 제가 위에 띄워놓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론 머스크는 아무런 통제 없이 빠르게 발전하는 AI가 결국 인간보다 더 지능적으로 우수한 존재가 될 것이고 그런 AI가 인간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I와 같은 높은 지능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인간의 뇌에 칩을 삽입하는 방식의 사이보그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런 그의 생각이 뉴럴링크의 연구들을 통해서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일론 머스크는 뭘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나왔던 것 같은 킬러 로봇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단 보다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무서운 그런 미래를 걱정하는데요. 이런 그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2023년 4월 일론이 폭스뉴스와 나오는 인터뷰 내용을 더빙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을 함께 보시죠. 렛츠고! 갑자기 모든 곳에 AI가 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AI하고 놀고 있죠. 좋은 현상입니까? 아니 나쁜 것입니까? 사실 저는 아주 오래전 대학교 때부터 AI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인류에 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4-5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들을 결정짓는 특징이죠. 물론 우리 인간은 침팬지보다 약하고 덜 날렵하지만 확실히 더 똑똑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한 존재가 실리콘의 형상을 하고 등장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걸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특이점이라고 하죠. 블랙홀 같은 특이점이요. 왜냐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따라서 우리는 AI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식품과 약품의 경우를 들자면 식품의약청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연방항공국이나 FCC, 연방통신위원회 같은 단체들이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해를 가할 수 있는 것들을 감독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로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AI 규제에 대해서 강력한 옹호론자였습니다. 사실 규제받는다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 저는 경험이 많죠. 아시다시피 자동차 산업은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요구되는 규제로 사실 이 방을 다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 관련 규제만으로요. 유럽과 중국 그리고 또 나머지 국가들은 또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규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규제기관들로부터 감독당하는 일이 매우 친숙하고 매우 익숙하고 로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로켓을 쏘면 안 돼요. 작은 거라도 말이죠. 왜냐면 FAA 연방항공국이 다 감독하고 있고 심지어 발사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것조차 6개 이상의 연방기관들 플러스 국가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수많은 규제 상황들을 겪어왔어요. 그런데 가끔 사람들은 제가 무슨 정기적으로 규제기관에 반항하는 일종의 규제계의 이단아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아주 드물게 규제기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만을 빼고 거의 대부분 저희 회사들은 규제기관과 동의하고 규제를 준수하죠.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규제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그룹을 지정해서 AI에 대해 통찰을 하고 그 다음 업계로부터 의견을 구한 다음 규율을 제안하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규율들은 찬찬히 AI 분야의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받아들여질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진보한 AI가 인류에 이롭게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규제는 인지된 위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하늘에서 추락하고 음식이 식중독을 일으키듯이 말이죠. 그런데 과연 아이폰에서 AI로 노는 사람들이 이런 위험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위험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Yeah, so the danger. 어쩌면 AI는 잘못된 비행기 설계나 생산 관리 혹은 자동차 생산 오류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문명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 영화처럼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모든 지능은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이고 로봇은 그저 말단의 장치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암시하는 것은 규제라는 것이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이후에나 발효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 AI 경우에도 그렇게 돼서 끔찍한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규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엔 너무 늦은 시점입니다. 이미 AI가 통제를 했을 거거든요. You think that's real? It is. 당신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AI가 주도권을 잡아 사람들 대신 선택을 하고 전원을 끌 수 없는 그런 지점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이죠. 물론이라고요. No, that's definitely where things are headed. 지금 분명히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GPT-4를 기반으로 한 챗 GPT는 불행하게도 창립 당시 제가 주요 역할을 했던 오픈 AI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예전 비영리 기업이었을 때 말씀이시죠? 네. 오픈 AI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구글의 CEO인 레리 페이지와 제가 가까운 친구 사이였을 때 저는 그의 팔로알토 집에 머물면서 AI 안전에 대해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레리는 AI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AI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던가요? 기본적으로 그는 AI가 디지털 슈퍼 지능,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지털 신이 가능한 빨리 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걸 원했다고요? 네, 그래요. 수년간 그는 관련해서 공식 발표도 많이 했고요. 구글의 전체 목표가 AGI라고 불리는 것인데 범용 인공지능 혹은 인공 초지능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한 큰 잠재력이 있다는 데는 저도 레리와 동의하지만 반대로 나쁜 일에 대한 가능성도 있죠. 어떤 급진적인 신기술이 있고 좋은 일을 하게 하려고 최대한 행동을 취하면 이로울 것이고 행동을 최소화하면 나쁜 일을 하겠죠. 그렇죠.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앞으로 질주하면서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레리한테 제가 그래도 인류의 안전은 확인되어야 한다고 했더니 그가 저를 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더군요. 그 용어를 썼나요? 네, 목격자도 있고요. 레리가 저를 종차별주의자라고 했을 때 저만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 종차별주의자야. 네가 맞췄네. 그런 너는 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 나 완벽한 종차별주의자야. 딱 들켰네. 그게 레리의 마지막 일격이었죠. 그 당시 구글은 딥마인드를 갖고 있었는데 구글과 딥마인드는 전 세계 AI 인재들의 4분의 3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본도 많고 컴퓨터도 많이 갖고 있었죠. 지금 우리는 단극화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거의 독점으로 AI 인재와 확장형 컴퓨팅 같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총책임자는 안전에 관심이 없죠.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글과 가장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공개하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구글은 폐쇄적이고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오픈 AI는 초창기에 오픈소스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었죠. 맞아요. 저도 보통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만 이게 멈추지 않고 영리만 극대화하는 그런 지옥에서 소환되는 악마가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차별주의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인간에게 우호적이고 인간에게 좋은 미래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So can you just put it? I keep pressing it, but just for people who haven't thought this through.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AI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거나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멋진 점은 너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레포트를 대신 써주고 자신을 소개하는 오행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재미있고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I가 어떤 일을 벌일 수 있으며 정확히 어떤 게 우려되는 건가요? Going with old sayings,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옛 속담처럼 만약 글을 매우 잘 쓰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글을 쓰는 초지능 AI가 있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설득력 있는지를 오랜 기간에 걸쳐 탐구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소셜미디어, 예를 들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침투해서 여론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조정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How do we even know? So to sum up in the words 우리가 이것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자, 일론 머스크의 말을 인용해 정리하자면 전 인류의 역사상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인간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을 창조해냈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창조한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있죠. 실제로 머스크의 말을 빌어 구글의 창업자이자 그의 과거 친구였던 레리 페이지는 디지털 시인을 설계할 예정이랍니다. 또한 누구든 이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종차별주의자, 즉 인간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치부한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이 말에 대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AI의 진짜 문제는 경계를 뛰어넘어 자율화되고 전원을 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AI가 단어를 이용해서 당신의 뇌를 조종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걱정해야 할 AI의 쓰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폭스뉴스 앵커가 정리한 내용처럼 일론 머스크가 우려하는 건 SF 영화에 나오는 AI 로봇 군단이 인간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물리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그가 우려하는 건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AI가 인간의 안위보단 자신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제도와 법률과 정치가 작동될 수 있게 인간을 선동하고 우리의 뇌를 조종하는 멘탈적 심리적 위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위협은 아마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AI와 관련해 이런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자신의 일과 노력, 모든 행동들이 다 의미 없는 거는 아닌가 회의론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미래에 나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2023년 5월 CNBC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Elon, I'm being told we have to wrap up. Your board has been very... AI와 관련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아이가 많으시죠? 저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곧 사회로 나가게 될 건데요. 저는 그 아이에게 AI 기술이 존재하고 더 발전할 일밖에 없는 상황에서 커리어 조언을 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큰 상황에서 당신 아이들에게 직업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다면 도대체 어떤 말을 해줘야 가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Well, that is a tough question to answer. 그러니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라면 그냥 자신의 마음이 따르고 자기가 흥미를 갖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만약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상황처럼 우리가 AI에게 무슨 소원이든 부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소원이 아무리 선한 시나리오라고 쳐도 사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AI가 우리의 일을 우리보다 더 잘하게 되면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우울하고 의욕이 꺾이죠. 왜냐면 저도 회사를 키우기 위해 저의 피땀 눈물을 다 쏟거든요. 그러다가 잠깐만,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싶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친구들,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희생하고 있는데 결국 AI가 이 일을 다 할 수 있다? 말이 되는 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동기부여가 되려면 어느 정도는 불신의 유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저 할 수 있는 말은 흥미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보급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인간은 쓸모없어질 거라는 의견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그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그 안에서 규칙을 만들고 기술을 이용해서 문명을 발전시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AI에게 대체될 것인가 아닌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단 빠르게 AI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면서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체계를 갖추며 미래로 가는 사람과 국가가 특이점을 향해 가는 이 시기에 진정한 위너가 아닐까요? 특히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라면
어떤 관점을 갖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 현인들의 생각과 제 의견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